주식 등대주기입니다. 7월 12일 화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황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시장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래대금이나 지수나 모두가 기대했던 것 이상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종합지수를 보면 플러스 0.48%, 그래서 2574포인트입니다. 2600 가까이 이렇게 와 있습니다. 코스닥이 플러스 0.13%, 879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양시장 모두 강보합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이제 거래대금 시장의 어떤 활력이나 이런 걸 알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거래소가요 오늘 거래대금이 12조 5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8조, 10조 이렇게 그 거래대금이 아주 좋지 않았던 데 비했을 때 오늘 하루만 놓고 보면 거래대금이 대폭 늘어났다. 그래서 시장을 좀 기대를 하게 하는 그런 지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강세장이라고 그러면 15조는 돼야 강세장이다 볼 수는 있는데 최근 10조를 찍고 나서 오늘 12조까지 온 거는 그래도 시장에 활기가 조금 주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10조 400억입니다. 10조 400억이긴 하지만요. 코스닥 그 시장 규모로 봤을 때 10조도 그렇게 적은 규모는 아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어느 정도 거래가 활발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오늘 하루만 이렇게 거래대금이 늘었다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돌아섰다 얘기하기는 아직도 이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 이렇게 한번 보면요. 이런 모습입니다. 이게 거래소 그래프인데요. 살짝 어제 오늘 이렇게 양봉이 나긴 났지만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요 21선 요거가 이제 생명선이라고 그랬죠. 또 심리선이기도 합니다. 21선을 넘어서는 일봉이 21선 위에 이렇게 자리했을 때 우리가 시장을 조금 기대하고 매매했을 때 수익이 좀 나는 살아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21선 아래에 이렇게 일봉들이 자리했을 때는 여간에서는 매매에서 수익 내기가 어려운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21선에 이렇게 딱 부딪혀 있습니다. 돌파하지는 못했지만 21선까지 딱 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21선 벗어나는 요거를 조금 기대하게 하는 그런 그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내일이나 모레 시장을 봐야 되겠지만 21선을 넘어선다고 그러면요 시장을 조금 더 기대감을 갖고 봐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60일 이동평균선 수급선이라고 그러죠. 중장기선 여기가 이렇게 미끄러졌다가 오늘 이렇게 살짝 돌아서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만 놓고 봤을 때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다. 분봉으로 한번 보죠. 분봉으로 봐도 어제 오늘은 이렇게 아침 시세보다 종가가 이렇게 올려붙는 우상향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매수자 우위의 시장이라고 그러죠. 어제 오늘은 아침에 들어가서 주식을 샀다고 그러면 평균적으로 좀 수익이 나는 그런 시장이었다 이런 말씀이죠. 네, 다음은 이제 코스닥 일봉 보면은 이런 모습입니다. 요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요게 지금 20일 이동평균선인데요. 요 20일 이동평균선을 살짝 넘어서는 정도. 그래서 코스닥도 아까 거래소하고 비슷하게 이번 주에 이제 21선 위로 이렇게 올라서는지 그런 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0일 이동평균선 위로 이렇게 올라섰습니다. 수급선 위로는 올라섰는데 생명선이라고 할 수 있는 20일 이동평균선 위로는 아직 확실하게 올라서지는 못했다. 내일 모레 시장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코스닥도 이렇게 분봉으로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어떻습니까? 아침 시세보다 종가가 이렇게 올려붙는 굉장히 기분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수자 우위의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다음은 이제 시장 수급을 보면요. 오늘은 개인들이 거래소에서 마이너스 2,500억, 반면에 코스닥은 또 2,800억 정도 매수 우위였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또 그와 정반대로요. 거래소는 2,100억 매수 우위였고 코스닥은 또 1,900억 매도 우위를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오늘 삼성전자를 한 170만 주 정도 매수 우위했다고 봤을 때요. 나머지 종목들은 거의 산 게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오늘 2,100억 거래소 매수 우위한 반면에 개인들은 또 2,500억을 팔았다.
코스닥은 또 그와 정반대로 개인들이 매수 우위를 했다. 이런 게 오늘 수급에서 특징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음은 이제 자금 시장 동향인데요. 큰 변화는 없습니다. 고객 예탁금은 51조 6천억이니까요. 최근 한 일주일 동안은 이 수준에서 미미하게 이렇게 변화가 있고요. 전체 1년 흐름으로 보면 이렇게 예탁금이 조금씩 늘어나는 모습이죠. 이런 거는 어쨌든 좋은 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신용융자금은요 19조 3천억입니다. 그래서 좀 줄어드는 듯하다가 최근에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 신용융자 전체 절대 금액으로 보면 19조 3천억은요 굉장히 강세장일 때 그 금액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최근 시장이 그렇게 썩 좋지는 못하지만 신용은 굉장히 많이 지금 들어가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최근 시장의 특징 하나가 미수금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근한 2달째 이렇게 미수금이 늘어나서 줄어들지를 않고 있는데요. 최근에 신용이 그렇게 많이 공여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시장 특성 때문에 신용 대신에 미수들을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시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미수 들어가서 별로 재미가 없었을 텐데요. 어제 오늘은 상당히 시장이 그런 대로 좋았기 때문에 미수 들어가신 분들이 좀 재미를 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수라는 것은 이틀 후에 팔아주거나 안 팔 경우에 강제로 매매가 됩니다. 주식형 수익증권, 펀드 쪽으로는 돈들이 이렇게 최근 한 2달만 놓고 보면 이렇게 늘었다가 며칠 동안 이렇게 좀 다시 좀 빠져나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절대 금액으로 봤을 때 한 100조까지 늘었다가 지금 98조인데요. 이쪽 펀드 쪽으로는 돈들이 조금 들어오는 추세가 아닌가. 요 며칠 좀 빠져나가긴 했지만요. 여기는 이제 ETF 쪽도 이렇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테마별로 ETF 이쪽으로 돈들이 조금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해외 시장인데요. 어제 약간 반등은 했지만 전체 그림으로 보면 다우가 이런 모양입니다. 아직 그 위에 상단을 뚫지는 못하는 이렇게 좀 벽에 부딪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나스닥이 어제 마이너스 0.5%. 앞에 고점은 뚫지는 못했죠. 그렇지만은 요 21선을 타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상승세를 유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S&P 500 플러스 0.67. 나스닥하고 비슷하죠. 21선 타면서 이렇게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필라델피아 다 비슷하죠. 일본 니케이가 지금 오늘 마이너스 0.8%인데요. 어제 이어서 일본 시장이 그동안에 이렇게 강세를 보였다가 이렇게 보시면 쌍봉 모습이죠. 그래서 그 썩 모습이 좋은 모습이 아니다. 워낙 많이 오른 것에 대한 조정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만 플러스 0.37 우리하고 비슷한데요. 그래프 모습도 우리하고 비슷하죠. 최근에 한 달간 좀 조정을 받다가 어제 오늘 이렇게 좀 반등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독일 플러스 0.75 밀리다가 조금 반등해주는 모습이죠. 프랑스 1.07% 비슷합니다. 최근 하락세에서 좀 이렇게 다시 반등세로 접어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상해 마이너스 0.79% 항생 홍콩지수 플러스 0.83% 중국 시장은 아직도 여전히 그래프로만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하락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다음은요. 오늘 이제 에코프로 실적이 발표된다고 해서 관심들이 많았었는데요. 실적이 아마 기대치에는 조금 못 미쳤다 그렇게 평가가 나오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보면은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금년 2분기 영업이익이요.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한 2.1% 정도 낮은 수치라고 그래요. 1664억을 기록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요. 에코프로 BM은 11.5% 증가해서 이쪽은 조금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전체적인 그 여론이요 보니까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나 기대했던 바에는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오늘 보면은 마이너스 5.7%입니다. 그래서 아침에만 해도 약간 플러스가 났었는데 종가가 이렇게 좀 밀리면서 끝났습니다. 그림으로 봐도 끝이 오늘 이렇게
약간 그 음봉이 좀 길쭉하게 나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런 걸로 봤을 때 에코프로가 그동안에 이제 에코프로는 실적주 성격,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대표적인 기업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 성장성, 요거를 뭐 한 5년치를 지금 앞당겨서 주가에 반영됐다 이렇게들 얘기들 하고 있죠. 이런 걸로 봤을 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조금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최근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은요, 성장주나 실적주라는 성격보다는 세력주 성격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공매도 세력하고 지금 이렇게 에코프로를 사주는 개인들 매수 세력하고 서로 힘겨루기를 하는 그런 성격이 강하다. 그렇게 봤을 때 오늘은 좀 매도 세력이 조금 더 강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워낙 지금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은요, 도깨비 같은 주식이라서 정상적인 수급이나 실적이나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력주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공매도 잔고가 지금 170만 주에서 한 40만 주 정도 줄었습니다. 환매수를 해줬는데요, 40만 주 정도. 그래서 지금 130만 주가 조금 안 됩니다. 이틀 전 기준에 했을 때요. 근데 그거보다는 대차 잔고가 아직도 한 440만 주가 이렇게 대기에 있습니다. 대차 잔고라는 거는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 준비된 물량이죠. 그래서 이런 거가 조금 걱정스럽다 이런 얘기입니다. 올라갈 때마다 얼마든지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칠 수 있는 물량이 확보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여기에서는 이제 좀 상방으로 조금 경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들어가기에는 조금 높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가지고 계신 분들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이익 실현하는 게 좋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음은요, 원전 관련해서 어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오늘 좀 이렇게 주춤했는데요. 원전 관련해서는 이제 무엇보다도 지금 윤 대통령이 유럽의 나토 회의에 지금 참석 중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관련해서 기대감들이 여전히 시장에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원전은 지금 윤 대통령 후보 시절에 대선 공약이기도 합니다. 원전을 다시 이렇게 복귀시키겠다 이제 그런 거는요. 근데 구체적으로 이제 지난 10일 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29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빠르게 증가하는 전력 수요에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정책이 이제 그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지겠죠. 그래서 어제 이제 그런 흐름 때문에 원전 관련들이 대단히 좋았는데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오늘은 좀 주춤했습니다. 아침부터 매물을 좀 받아서 이렇게 좀 주춤했는데요. 원전 관련주들이 뭐 두산 에너빌리티 그래프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제 많이 올랐다가 그만큼 오늘 이렇게 빠져줬습니다. 그 다음에 한전기술 어제 오른 것이 한 절반 정도 오늘 빠져줬죠. 그 다음에 한전 KPS, 보성 파워텍 그동안에 오랫동안 재미가 없다가 어제 아주 강한 모습을 보였다가 오늘 이렇게 반쯤 조정을 받았는데요.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한전산업이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한전 기술도 있고 한전 KPS도 있고 이런 것들은 아주 대부분 잘 아는 종목일 텐데요. 한전산업은 그렇게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못하는 조그마한 회사입니다. 이제 시총이 한 3천억짜리 회사인데요. 이제 얼핏 보면 한전이라는 이 타이틀이 앞에 붙어 있기 때문에 한전이 최대 주주 같은데 이렇게 지분을 좀 보면 우리가 조금 특색이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거를 조금 좀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면요, 좀 특색이 있는 부분이요. 한전산업이 어제 한전산업이 상한가 찍었습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주 중에서 가장 강하게 시세가 났고요. 오늘 다른 종목들은 좀 조정을 받았지만 오늘 혼자 또 1.7% 플러스가 나면서 대량 거래가 됐습니다. 근데 좀 특이한 부분이 이거라는 얘기죠. 한국자유총연맹이라는 데서 지분을 31%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산업이 1대 주주가 한국자유총연맹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지분이 29%가 돼서 2대 주주에 지금 올라 있습니다. 타이틀은 한전산업이라고 되어 있지만 1대 주주가 한국자유총연맹이라는 거죠.
한국자유총연맹이라는 것은 이제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보수적인 이렇게 보수 단체다. 여기 이제 그 역대 그 회장님들 보면 대부분 군 출신 보수 쪽 그런 인사들이 이쪽에 이제 그 회장을 맡고 있고 또 정부에서 그 보조금이라고 그러죠. 그한 매년 한 100억 정도 이렇게 받고 있는 회사인데요. 의외로 또 한전산업이라는데 대주주로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단체가. 근데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원자력 관련해서는 최근 기업들이 실적이 좋지 않았는데요. 보면은 2020년에 영업이익이 190억, 21년에 175억, 2022년에 187억입니다. 금년치는 아직 추정이 안 나왔는데요. 실적 면에서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근데 이제 다른 것보다는 제가 보기에 한전산업 대주주가 한국자유총연맹이라는 거가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윤석열 정부가요 굉장히 보수 색깔을 띤 그런 정권이라고 봤을 때 한전산업은 그와 이렇게 잘 매치가 될 만한 특히 원자력 관련해서는 대선 공약에도 들어가 있고 다시 이렇게 재개하겠다 그런 아주 방금 말씀드렸듯이 산자부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할 만큼 이쪽에 이제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인데요. 한전산업이 그쪽에 좀 수혜가 좀 기대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런 기대감 때문인지 어제 상한가 치면서 80만 주 정도 잔량이 쌓였었습니다. 근데 오늘 또 다른 종목들이 좀 조정을 받을 때 한전산업은 1.7%가 이렇게 플러스가 나면서요.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식은 뭐 실적도 실적이지만 여러 가지 그 분위기 때문에 조금 그 시장에서 관심을 더 끌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 들어가지 않더라도 조금 추이를 이렇게 좀 볼 필요가 있다. 어제 보니까 어제 오늘 거래량이 이렇게 대폭 늘어났습니다. 예전에 볼 수 없던 그런 거래량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보셔도 어제 상한가 친 거 하며 오늘 또 플러스 난 것 하며 이런 것들이 예사롭지 않다. 조금 눈여겨볼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원전 이쪽이 이제 다시 재개된다. 이 흐름을 가장 빠르게 강하게 타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관찰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요. 포스코 홀딩스가 오늘 5.8% 아주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모처럼 아주 양봉을 길쭉하게 내줬는데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오늘 실적 실망감 때문에 좀 주춤한 것에 비했을 때 포스코 홀딩스가 상당히 특이한 모습을 보였다. 그래프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런 모습입니다. 대형주 치고는 아주 기분 좋게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이죠. 연초에 제가 이렇게 강하게 추천을 드렸었던 종목인데요. 그때 이제 30만 원대 봤을 때 지금 41만 7천 원이니까 그래도 한 근 30% 정도 수익이 난 그런 종목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포스코 홀딩스는요, 지금도 꾸준히 좀 이렇게 올라갈 만한 그런 대형주가 아닌가. 대형주 중에서는 가장 좀 믿음직한 그런 주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포스코 그룹에서요, 제2회 그 포스코 그룹 2차 전지 소재 사업 밸류데이를 개최했다. 이게 이제 뉴스에 굉장히 크게 나왔는데요. 주 내용은 이제 그겁니다. 포스코가 이제 철강회사에서 2차 전지 소재 글로벌 대표 기업으로 도약하겠다. 이런 그 아주 원대한 그런 포부를 보여주는 그런 그 밸류데이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내용을 이제 들어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지금 포스코 홀딩스 그 아래에는 계열사들이 배터리 소재 관련해서 다양하게 이렇게 포진해 있습니다. 리튬 사업 또는 뭐 리사이클링, 양극재, 음극재 모든 게 이렇게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계열사들이 이렇게 많은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철강회사 이미지였다 그러면 2030년까지는 2차 전지 소재 글로벌 대표 기업으로 도약하겠다. 이런 것들을 지금 발표를 했어요. 여기 뉴스에 굉장히 크게 지금 보도가 됐는데요. 이런 게 지금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외 기관 투자가 증권사 애널리스트들 뭐 이런 분들이 한 200명이 참석했다고 그러는데요. 포스코 홀딩스를 이제 예전에 철강회사에서 조금 달리 봐야 된다는 것은 금년 들어서 이제 계속 얘기되는 거지만요. 공식적으로 회사에서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면서 비전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응답을 한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2차 전지 지금 소재주들은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은 사실은 워낙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좀 들어가기에 조금 주저되는 거가 있습니다. 더구나 공매도 관련해서 여러 그 기억을 띄었기 때문에 들어갈 때 조금 부담스러웠는데 포스코홀딩스는 제가 보기에는 꾸준히 올라주기는 했지만 가격 면에서 그렇게 부담이 없기 때문에 아마 최근에 개인들 그 매수 이렇게 그 누적으로 봤을 때요, 포스코홀딩스가 가장 선호되는 것으로 그렇게 그 통계가 나와 있던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럼에도 아직도 가격에서는 포스코홀딩스는 들어가도 무난한 선택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눈여겨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어제 오늘 가장 강한 모습을 보이는 업종은 조선주입니다. 아시다시피 조선주가 전체가 이렇게 아주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 여기서 또 하나 제가 특징을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요, 조선주들이 이렇게 외국인들 기관들이 이렇게 매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 특징을 하나 보면요, 삼성중공업이 오늘 외국인들이 한 750만 주 정도 매수했습니다. 그게 좀 남다르죠. 다른 것들도 많이 사고 있지만 삼성중공업을 최근에 이렇게 외국인들이 강하게 이렇게 매수하고 있다. 이런 게 이제 수급에서 좀 탄력을 받는 그런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주가도 같은 조선주 중에서도 삼성중공업이 가장 강했어요. 종가가 지금 8.3%로 끝나줬는데요. 장중에 계속 10% 넘게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다가 살짝 밀리긴 했지만요. 그래프 보면 물론 좀 주춤할 수는 있는데 상승 추세가 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죠? 한 6,000원대에서 지금 이제 벌써 8,500원까지 왔으니까요. 한 30% 넘게 이렇게 올라줬죠. 단기간에. 그래서 단기 조정은 받을 수 있겠지만 실적이 금년에 이제 흑자 전환한다고 그러니까요. 더구나 앞으로 한 3년, 4년은 계속해서 그 기조가 유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봤을 때 삼성중공업은 이제 초기 국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주봉으로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조금 이렇게 보면 가격이 부담이 좀 덜하죠. 좀 더 길게 월봉으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삼성중공업을 월봉으로 보게 되면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때가 2007년인데요. 거기는 조금 너무 멀고 여기는 2014년 한 10년 전 그래프로 보면 이때만 해도 한 3만 원대였죠. 지금 8,000원 올라서 지금 8,170원인데요. 적자 기조로 돌아서면서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최근에 금년에 이제 흑자 기조로 돌아선다고 그러면요, 월봉으로 보니까 이제 시작인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지시죠. 그래서 조금 들어가기가 겁나신다고 그러면 월봉도 한번 보시고 또 주봉도 한번 이렇게 체크해 보시고, 일봉은 들어가 이렇게 보게 되면 많이 오른 것 같이 생각돼서 선뜻 손이 안 갈 텐데요. 일봉보다는 주봉이나 월봉을 좀 보자. 원래 주식을 좀 길게 볼 때는 강세장이거나 아주 급등하는 종목들은 주봉이나 월봉을 봐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일봉을 보게 되면 좀 겁나서 못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제 파는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일봉을 보게 되면 많이 올랐다고 그래서 이렇게 팔 수도 있게 됩니다. 오늘 이제 구독자 한 분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떤가, 파는 건 어떤가 이렇게 물어보셨던데요. 일봉보다는 주봉, 또 더 길게 보면 주봉보다 월봉을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최근에 조선주들 오르는 것이 그렇게 과한 그런 상승은 아니다. 실적이 이제 턴하기 때문에 흑자 전환하기 위한 그런 초기 국면이 아닌가.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다. 아마 그런 시각에서 외국인들이 오늘 이렇게 강하게 700만 주 들어온 거는 대단히 제가 보기에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가격에서 살만한 가격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 좀 더 지켜보자. 또 추첨한다고 그러면 길게 보고 좀 들어와도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는 SPG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요. ETF, AI, 로봇, 또 우주항공 이쪽 테마로 해가지고 ETF 이제 이번 달 말까지 미래에셋에 있어서 신규 ETF를 설정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그런 것들도 제가 보기에는 하방을 좀 이렇게 막아주는 더는 이렇게
하락하지 않을 그런 재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앞에 저점 부분까지 이렇게 와 있거든요. 그래서 매도 시점을 놓쳤다고 그러면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이제는 좀 가지고 가보자. 오히려 저점에서 조금 더 사줘도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로봇 관련주 중에도 그래도 SPG가 유일하게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그런 실적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4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2만 8천 원이니까요. 그래도 가격이 그렇게 부담은 안 되는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조정을 아주 깊게 받았기 때문에요. 지금 가격대에서는 굳이 팔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외에 뭐 칩셋 미디어도 지금 그래프가 아주 단단합니다. 이런 모습이죠. 추세가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조정은 좀 깊게 받았지만 어제 오늘 이렇게 양봉을 야무지게 내고 있습니다. 좀 주춤했다가 다시 올라가는 것 중에 대덕전자도 21선 아래로 이렇게 살짝 미끄러지는 듯 하다가 오늘 다시 이렇게 추세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직도 그래프 모양으로 봤을 때 모양이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CS 윈드 같은 경우도 이런 모양이죠. 오늘 위아래로 이렇게 좀 움직이긴 했지만요. 어제 많이 오른 것에 대한 오늘 좀 조정이다. 마이너스 100원이긴 한데요. CS 윈드도 이렇게 추세가 우상향하는 이 추세가 단단합니다. 이 추세 바닥에서는 강하게 반등해주는 모습이다. 최근에 증권사들 어제 보니까요. 리포트가 한 3군데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즘 증권사들 추천주 중에 CS 윈드가 아마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종목 같습니다. 그래서 CS 윈드 같이 이렇게 매수해도 되는 가격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시장은 제가 보기에 기대 이상으로 이렇게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거래 대금도 그렇고요. 전체 시장 분위기도 많이 이렇게 좀 돌아선 그런 모습인데요. 오늘 하루만 놓고 시장을 이렇게 낙관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까지 좀 지켜보면서 그래프로 보면 요 21선 여기를 이렇게 넘어서는 것을 조금 확인하고서 좀 매수세에 가담해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은 시장을 단언하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마치고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